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게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던 나라, 독일. 어떻게 그 폐허 위에서 유럽 경제 심장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기적이 시작됐는지 보고, 그 다음엔 한 경제학자의 엄청난 도박, 그리고 독일 특유의 제조업 부활 과정, 또 잃어버렸던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까지, 마지막엔 이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짚어볼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45년입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이 순간을 슈툰데 눌, 우리말로 하면 영시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멈춰버린 시간이었죠. 나라는 물리적으로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네, 영시.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과거는 전부 지워졌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그냥 돌무더기였고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파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세요. 쾰른 같은 주요 도시의 주택이 3분의 2나 파괴됐고요. 뒤셀도르프는 93%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절망 속에서 재건의 첫 번째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투륨 루프라웬, 우리말로 하면 돌무더기 여인들이에요. 전쟁으로 남자들은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변변한 장비가 있었겠어요? 맨손이나 다름없는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폐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줄지어 서서 양동이로 잔해를 나르고 그 속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벽돌을 하나하나 골라내서 시멘트를 털어냈다고 해요. 독일 재건의 첫 삽은 바로 이 여성들의 손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미군이 주는 수프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온종일 곡괭이를 휘둘렀어요. 당시 생존자의 이 한마디에 그 처절함이 다 느껴지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일을 만들려고 했던 이 놀라운 의지, 이게 바로 독일 기적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멈춰버린 국가의 심장을 단 한 번의 도박으로 다시 뛰게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 6월의 어느 주말, 정말 딱 48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경제학자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연합군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그야말로 충격요법을 쓴 거죠. 일요일 오전에 휴지 조각이 된 옛날 돈을 새 도이치마르크로 바꾸겠다고 발표하고요. 바로 그날 오후에 모든 가격 통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정말 마법처럼 텅 비어있던 상점 진열대가 물건들로 가득 찼어요. 멈췄던 독일 경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 과감한 조치에 반대가 엄청났겠죠. 당시 미군 사령관이 우리 전문가들이 당신 계획은 끔찍한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하더라 라고 했더니 에르하르트가 남긴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장군님, 내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했지만 나는 그들을 무시했어. 이 엄청난 배짱과 확신이 독일의 운명을 바꾼 거죠. 이 대담한 개혁을 통해 독일 경제의 뼈대가 되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는 독점을 막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균형 잡기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경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독일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는 제조업이었죠. 독일 제조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활했냐고요? 그 비밀은 대기업 몇 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장인 제도인 마이스터 정신, 그리고 학교에서 이론 배우고 공장에서 실습하는 이원화 교육으로 최고의 기술자를 키워냈고요. 무엇보다 작지만 특정 분야에선 세계 최고인 강소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들이 경제의 허리를 정말 든든하게 받쳐줬던 거죠. 이 제조업 부활의 상징, 바로 자동차 산업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지금의 폭스바겐, 당시엔 영국이 쓸모없다고 인수도 안 해갔던 공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설적인 비틀이 탄생했죠. BMW는요? 자동차 공장을 잃고 냄비랑 자전거 만들면서 겨우 버티다가 다시 명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메이드 인 저머니의 신화가 다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력만 다시 찾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독일은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 재건만큼이나 어려운, 어쩌면 더 어려운 도덕적 재건의 길을 걸어야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의 기적이 정말 특별해집니다. 독일은 두 개의 재건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한쪽에서는 공장을 짓고 경제를 살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끔찍한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사죄하고 배상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 거죠.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노력은 수십 년간 아주 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1952년에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배상금을 약속했고 1963년에는 평생의 숙적이었던 프랑스와 손을 잡았죠. 그리고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빗속에 무릎을 꿇은 이 장면. 이건 전 세계에 과거를 직시하겠다는 독일의 진심을 보여준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되찾은 신뢰를 바탕으로 독일은 유럽 통합의 중심 엔진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유로화의 탄생이에요. 독일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상징하던 강력한 통화, 마르크를 기꺼이 포기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바꾼 게 아닙니다. 과거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의 평화로운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기적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술력이라는 경제적 기둥, 사회적 합의라는 사회적 기둥, 그리고 도덕적 성찰이라는 정신적 기둥.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단단히 받쳐주면서 독일의 성공을 이끌어온 거죠. 그리고 이 원칙들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독일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막강한 수출 경쟁력,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탄탄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는 R&D까지. 이 모든 게 바로 그 역사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선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아마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일 겁니다. 독일의 사례는 시장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정의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라인강의 기적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과거에 대한 책임감, 진정으로 강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과연 경제 규모 같은 외적인 크기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두운 역사까지도 정직하게 마주하는 그 용기에서 나오는 걸까요? 독일의 여정은 우리에게 그 답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